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배종호 세한대 교수, MBN 최은미, 유호정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MB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나 카카오톡, MBN 어플리케이션으로 폭우 관련 사진이나 영상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암댐 보트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실종자 2명을 아직 못 찾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네, 실종자 수색이 진행 중인 강원 춘천시 강촌대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추가 발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 춘천시청 소속 주무관의 시신이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남은 실종자는 2사람입니다. 구조당국은 2,2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 중인데요. 보트를 이용한 해상수색팀은 실종자들이 연이어 발견된 등선폭포 인근을 집중 수색 중이고 육상수색팀은 사고 지점 인근을 9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헬기 8대와 드론 26대를 활용한 항공수색도 진행 중인데 헬기가 북한강 수면 가까이 저공 비행하며 수색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색도 평소처럼 밤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소방당국은 춘천 가평 일대에 오랜만에 날씨가 갠 만큼 수색에 최대한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경찰은 춘천시청과 인공수초섬 관리업체 등 11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강촌대교에서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작업이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호정 기자, 고 이종우 경감이에요. 연결식이 오늘 진행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112 신고를 받고 의하모 순찰청을 타고 이 현장에 출동했던 고 이종우 경감의 연결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예. 호반체육관에서 강원경찰청장으로 엄수됐고요. 유족과 동료 등 200여 명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이 경찰청은 순직 당시 이 계급이 경위였던 고인에게 1계급 특진을 추서해서 예. 이제 경감 계급이 됐고요. 온라인에도 추모 공간을 따로 만들어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누구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추모와 헌화 또 추모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줬고요. 예. 여기에는 제가 오늘 오전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강영호 기자 잠깐 언급은 해줬습니다만 지금 그 보트를 타고 나가게 한 지시를 누가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기초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요.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조금 전에 춘천시청과 업체 등 11곳을 이제 무더기로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앞서서 블랙박스나 CCTV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확보해뒀던 컴퓨터, 노트북 등등의 이제 전자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는 이루어졌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 자료들을 확보할 것 같은데 실종자 수색 작업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앞서 좀 듣긴 했지만 실종자로 추정되는 신발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사고 일주일째인데 실종자 2명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구명 조끼와 신발이 발견이 됐는데요. 우선 이 춘천시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는 저 빨간 구명 조끼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 2시 10분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서 이 전복된 경찰정에 있었던 경광등까지 함께 예. 발견이 됐는데요. 이 발견된 장소가 다름이 아닌 서울 이촌동 동작대교 부근입니다. 동작대교요? 네, 그러니까 사고 지점이 의암댐에서 약 100여 킬로미터 정도 흘러 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이 수색 범위를 조금 더 넓힌 상황에서 지금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예. 북한강 인근 이 변을 보드를 타고서 정말 숲을 하나까지 뒤집고 있지만 그 외에 지금 비가 그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드론이랑 헬기를 동원해서 일산대교까지 이 항공수색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구명조끼가 발견되고 한 40분 뒤에
신발 하나가 발견이 또 추가로 됩니다. 이 신발이 발견된 거는 강원 춘천시 등선폭포 인근이고요. 이 강변에서 발견이 됐는데 실종자가 착용했던 이 등산화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경찰은 구체적인 신원 확인에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 뭐 오늘 밤 9시까지 계속 수색 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틀 전이었나요? 저희가 이제 홍수 피해 난 지역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서 소 얘기 전해드렸는데 글쎄요, 최현미 기자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붕 위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가 구조되는 소의 모습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당시 영상을 먼저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상주가 안 좋으니까 도망가지가 않네. 네, 보신 것처럼 저렇게 기중기에 의지해서 그랬죠. 마취총을 맞은 예. 채로 기중기에 의지해서 이제 땅으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는데요. 그게 어제입니다. 아까는 폭우에 휩쓸려서 지붕 위에 올라간 게 8일이고요. 예. 호박 이틀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지붕 위에서 버텼다가 어제 이제 구조가 무사히 된 거였는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주인이 걱정을 예. 많이 했다고 해요. 계속 불안한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도 좀 보이고. 근데 이제 축사로 옮겨놓고 밤사이 잘 있을까 굉장히 마음을 졸였는데 다음 날 새벽에 축사에 가봤더니 예. 방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소 한 마리가 3마리가 돼 있는 겁니다. 쌍둥이 소를 그 사이에 출산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소들도 지붕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소들은 구조할 때 마취총까지 굳이 쏘지 않고도 지붕 위에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 더 내려오고 싶어 했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 소만큼은 이렇게 구조하기 위해 사람이 다가가거나 하는 거에 경계심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간신히 마취총을 쏴서 진정을 시켜가지고 구조를 했는데 아마도 지붕에서 이렇게 안 내려오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아기들이 잘못될까 봐, 뱃속에 있는 이 송아지들이 잘못될까 봐 굉장히 강하게 이 힘든 와중에서도 이 경계심을 강하게 풀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렇게 쌍둥이 소를 출산을 했잖아요. 저 쌍둥이 소는 지금 송아지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고 아, 합니다. 그래요?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엄마가 지금 아직까지도 물난리에다가 지금 아기를 낳기 이틀 전까지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은 만큼 지금 엄마의 건강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예. 이 축사에 지금 누군가가 접근하려고 하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 상황인데 수의사를 불러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다, 건강 상태를. 그런데 예. 아마 아직까지 괜찮은 걸 보면 아마 건강하게 이 위기를 좀 극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도 출산을 하게 되면은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영걸 대표, 이 축사 주인 얘기가 보면은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쌍둥이까지 낳아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그 수해가 덮쳐서 사람 피하기도 바쁠 텐데, 그러니까 축사문을 열어놓고 우선 피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살아 돌아오면 고맙고 뭐 죽으면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가까스로 지붕에 있는 걸 구했는데 밤에 지나서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송아지 2마리가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불행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맛본 거 아니냐. 맞아요. 이 수해 코로나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쌍둥이 송아지를 보고 우리가 희망을 좀 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예. 2가지가 생각났어요. 하나는 영화 원앙소리. 예. 할아버지가 소와의 우정을 나타낸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소를 팔려다가 결국 못 팔고 나중에 소하고 오래 살다가 소가 먼저 주니까 잘 묻어주고 예, 그 할아버지도 그 소 옆에 나중에 묻히고 나중에 할머니도 그 옆에 묻혀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원앙소리. 예. 그것처럼 소와의 사랑과의 그 인간의 우정 뭐 이걸 그린 영화고 또 하나 말 생각나는 건 우생마사라는 말이 생각. 우생마사. 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우생마사. 네. 왜 그런 말이 나냐면 네. 수영 실력이 소는 잘 못하는데 말은 수영을 굉장히 잘한답니다. 네. 그 홍수가 나면은 말은 수영을 잘하니까 급류에 막 거꾸로 막 수영을 하고 하다가 지쳐서 말은 많이 죽는데요. 근데 소는 물 수영을 잘 못하니까 물 흐름에 따라가서 떠내려간대요. 가다가 높은 곳이나 강기슭에 있으면은 그쪽에 의지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밀양 저쪽까지 가서 살아남고 예. 이번에도 송아지 2마리 낳은 것도 떠내려가다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예, 생명을 유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우생마사라는 말이 저는 생각났습니다. 예. 하나의 생명을 구했는데 2개 생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유호정 기자. 지역이 같은 도라고 하더라도 꽤 먼 지역인데 다른 지역에서 소가 발견되는 일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경남 밀양시 야촌마을 낙동강 둔치에서 예. 소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소방당국이랑 농업기술센터가 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이 소를 구조한 뒤에 소 귀의 표식을 보고 예. 어떤 소인지 확인을 했더니 이 소가 다름이 아니라 이 합천군 율곡면에서 키우던 소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합천 율곡면은 지난 8일에 일대가 물에 잠겨서 당시에 소와 돼지 굉장히 여러 마리, 수천 마리가 죽거나 폐사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남 합천에서 이 발견된 지역까지 거리가 약 80km 정도 80km.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소가 이 약 사흘 만에 발견이 됐는데 사흘간 이 80km를 좀 물에 떠내려 왔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고요. 예. 발견 당시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이 이상이 없었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밀양시 관계자도 큰 건강에 이상은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참 주인도 관계자들도 반갑고 신기하다라는 반응입니다. 이게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는 경남이었죠. 전남에서도 남원에서 광양으로 간 소가 한 마리 더 있었어요. 이것도 수해 때문에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간 거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소가 계속 구조 활동을 벌이고 이곳저곳에서 발견이 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수해로 잃어버린 주인들은 혹시 내 소 신고가 들어올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지역 곳곳에서 이번에는 섬진강을 따라서 60km를 떠내려온 소가 또 이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원에서 광양까지 떠내려온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좀 며칠간은 이렇게 네. 소 소식이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들어왔으면 싶습니다. 좋겠네요, 소식이. 사실 배 교수님, 이게 농가 입장에서는 소가 자식과 같은 수밖에 없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반갑고 미안하고 얼마나 이게 떠나려면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대규모로 이 소를 사육하는 곳에서는 이번에 이제 수해로 말미암아서 거의 절반을 잃어버린 그런 농가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피눈물이 난다라고 예. 호소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중에서도 아까 뭐 80km를 떨어져서 살아가지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예. 상당히 참 고맙기도 한데 문제는 이제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해 줄 그렇죠. 것인가. 지금 예. 보니까는 현재 재난 지원 기준에 따르면은 특히 이제 침수 피해 나도 예. 100만 원밖에 보장을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15년이나 계속 변동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현실에 맞게끔 그런 피해를 입은 특히 농가들 중심으로 예. 좀 보상을 많이 올려주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뭐 4대강 논쟁, 예. 뭐 4대강을 했어야 되느냐 안 했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불필요한 정치 논쟁으로 이 수혜를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이재민들을 정말 돌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죠. 정치권이 예. 좀 머리를 맞대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인해서 지금 21대 국회 시작부터 계속해서 삐그덕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예. 좀 협치의 계기를 삼아서 예. 국민들을 돌보는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역할을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